미국이 국내 최대 규모의 염전인 태평 염전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 바로 신한염전에서 벌어진 강제노동 때문이었는데요.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해왔던 변호사들이 지난 2022년에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유통을 중단해달라 이런 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신한염전 노예 사건, 국내에도 정말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죠. 신한염전 노예 사건의 뒷이야기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염전 노예 피해자 채모 씨 누나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넘은 네. 사건인데 어떻게 네. 지금도 좀 당시가 좀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지금도 기억은 나죠. 걔가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상상을 하니까 그냥 막 속이 눈물이 글썽이고 속이 말이 아니죠. 동생분이 그 네. 당시에 어떻게 신안에 있는 염전으로 가게 되신 거였어요? 제가 대전에 살을 때 저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잠시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매형 따라가가지고 일을 좀 시켰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갔어요. 그 뒤로 이제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경찰서 이런 데 가가지고 실종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 장애인 아니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 예, 네. 보니까 이 사건을 보면 동생분께서 지적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인이시잖아요.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서류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종이 된 거죠. 상황이었고. 그러면 얼마 그렇죠. 만에 동생 소식을 듣고 동생을 찾으셨던 거예요? 한 5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죠?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또 한 명이 조금 젊은 애가 이제 거기도 또 팔려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도망을 치려고 시도를 했어요. 네. 슈퍼에 있는 사람이 얘 도망간다 하고서 알려줘가지고 또 붙잡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엄마한테 보냈나 경찰서로 보냈나 영등포 거기 경찰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렇게. 당시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팔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팔려간 거죠. 그러니까 김모 씨라고 나오고 그분이 아마 뭐 어머니께 편지를 쓰면서 이게 알게 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누나도 동생분 소식을 듣게 된 거고 동생을 그렇죠. 찾으셨잖아요. 예. 5년 만에 동생 보신 건데 당시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조금 절고 귀 있는 데가 막 상처가 있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얘가 일을 이제 알아서 할 줄을 모르잖아요. 네네. 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 신고 있는 그런 사진이 또 보내주더라고요. 동생 만나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진짜 아주 울컥해가지고 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사님이 찾았다고 하면서 데리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 형사님 덕분에 이제 또 생활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다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가슴이 떨리죠. 왜냐하면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디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동생분이 그 당시 신한염전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대요? 그런 말씀 누나한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한데 왜냐하면 얘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지. 평소에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군요. 표현을 잘 안 하시는군요. 예,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으면은 그냥 죽고 싶다 뭐 이렇게 막 한 적도 많았어요. 그냥. 지적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을 좀 안 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못 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러신 것 같은데.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동생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간간히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한 서너 시간 하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신신당부를 하죠. 누가 어디를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가자 하면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응? 그리고 혼자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맨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신신당부를 해요. 신안 염전 강제 노동 사건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참 그 심경을 저희가 가늠을 못하겠지만 이 말만큼은 나 꼭 하고 싶다. 이제 저희 동생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그게 제일 바람이고요. 모르니까는 이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지금까지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채모 씨의 누나분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청원을 올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이 알려진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네. 벌어진 건 훨씬 전이었다는 건데 지금 뭐 피해자 누나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도 역시 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의 천일염 수입 제한 조치가 변호사님이 올리신 청원에 대한 결과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청원은 2022년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선 그 사건과 지금 약간 시간 차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4년에 그 처음으로 이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2021년에 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4년에 나온 대책과 2021년에 나온 대책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왜 이렇게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 원인으로. 네. 이제 하나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고 또 소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뭐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하고 또 법무법인 원곡 그리고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4년, 2021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다는 거네요.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2014년에도 나왔고 그 대동소이한 대책이 2021년에도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뭐 국내에 있는 전국 염전 다 전수조사한다 이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수조사했지만 그 전수조사한 거를 사실 들여다보면은 예. 그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뭐 피해자도 제대로 지원이나 또 보호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했거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어떤 이런 강제노동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기업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국내에서 무언가 더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이 없었던가요? 어떻게 미국에까지 청원을 올리시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의 어떤 개선 조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위 인권 실사법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가해자가 뭐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는 거죠. 아까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예. 2014년에 36건이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 기소된 걸 보면은 심각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임금도 거의 안 주고 수억 대의 임금체불로 폭행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강제노동을 했는데 그중에 강제노동으로 처벌받은 건이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처벌 수위도 너무 낮아가지고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됐죠? 이게 사람을 강제 노역을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시켰고 돈도 안 줬잖아요. 그럼 아니 이제 폭행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2014년 신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제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요번에도 네. 그 전라남도에서 나온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마치 이게 어떤 태평염전의 어떤 수탁인이 생산을 위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임금 체불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무슨 임금 체불의 문제고 사기의 문제고 이런 문제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수익 금지 조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단순히 임금 체불의 문제가 아니고 강제노동이다. 그리고 기업이 직접 강제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2021년에 그 2014년 신안염전에서 있었던 강제 노동 사건이 2021년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사건을 맡으셨던 거예요? 2021년이요? 네. 2021년 사건은 제가 맡은 건 없고 저는 이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쭉 해오셨고 이게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 돈 임금 못 받고 이러신 분들 여전히 돈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강제노역은 여전히 벌어지는 곳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청원까지 올리셨고 이번에 그래서 수입 제한 조치를 미국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워한다는 것 같은데 해수부 입장이 어떻게 나왔죠? 해수부 입장은 이건 과거의 일이고 이미 과거에 개선 조치를 했다. 그래서 신속하고 뭐 총력을 다해서 뭐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수부 특히 전라남도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 또 강제노동에 대응하는 것도 이렇게 절실하고 신속하게 뭔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서 뭐 이제는 인권 침해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처벌을 받았는가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수억 대에 이르는 체불 임금을 받았는가 네. 이거를 참 되묻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강제노동으로부터 구출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자립을 위해서 그동안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뭘 챙겼나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개선된 거 없는 것 같거든요. 해수부가 개선 조치했다는 것으로 예를 들은 게 실태조사와 자동화 장비 지원이에요. 예. 근데 2021년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한 게 없고 어떻게 실태조사했는지도 공개한 게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조사에서 불리한 게 나오면은 공개도 하지 않고 쉬쉬하는 방식으로 숨기면서 실태조사했다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쉽게 내놓는 그런 대책이 자동화인데요. 네. 저는 이 자동화라는 게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이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은 그 사람이 착취당하지 않고 거기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요. 예. 해수부가 하려는 게 기계화를 도입해가지고 지적장애인들을 염전에서 다 지워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염전에서 일하게 된 지적장애인들이 왜 거기서 일하게 됐냐면 네네. 그런 다층적인 취약성 때문에 다른 곳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염전에서 그냥 단순히 몰아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염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다시 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수부가 또 뭐 전라남도가 그 기업의 태평 염전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 정도로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2021년 그 해선 조치는 그 네. 방향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지금 모든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곳에 끌려가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그 속아가지고 기만당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염전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그렇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노동에 걸맞게 정당하게 대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일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그분들이 어떤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좀 그게 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대책으로 자동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수입 제한 조치 나오고 나서 어떤 기업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어본 게 있으세요? 기업들 쪽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조치가 네. 꼭 염전에 소금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예.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EU도 비슷한 법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기가 직접 강제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방치하면은 이제 수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피해자분의 누나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가해업주들 다 뭐 처벌 받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서 처벌은 솜방망이었고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거기에 맞는 게 없어서 처벌이 제대로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법적으로 그럼 그 이후에 뭔가 조금 개선된 게 있어요?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처벌과 관련돼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요번에 과거에도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021년 사건의 그런 가해자도 예. 강제노동 가해자도 강제노동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강제노동에 대한 이해 문제기도 하지만 법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신매매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요. 네. 강제노동을 처벌하는 규정도 그 법 조항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강제노동으로 적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행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입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이 다르는데 짧게 이번 이후에 혹시 추가 조치 뭐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한 20초 정도. 네, 이게 뭐 수출 제한 조치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이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하고 또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에 연루된 식품 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 자네 사이즈가 245랬나 265랬나? 내 발 사이즈는 왜? 자네 말고